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그래도 이 정도면 반등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반등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면 더비에서의 대패가 있고 사실 여기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유로파리그는 개인적으로 리그하고의 흐름은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보고. 뭐 멤버 구성도 네. 좀 다를 수 있고 동기부여적인 문제가 없진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는 별개로 두고 그냥 리그로만 봤을 때 대패 이후로 바로 승리했습니다. 분위기가 한번 끊었다는 거예요. 안 좋았던 분위기를.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에버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역전승으로 이기는 거랑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무난한 흐름 물론 무난하게 흐름 가져가면서 압도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게 또 지고 있었던 경기를 뒤집는 힘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리그에서의 경쟁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말라시아 뭔가 좀 아쉬운데 산초 뭔가 좀 아쉬운데 이 카세미로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맨체스터 더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 생각들을 했는데 다 라인업에 반영이 됐어요. 물론 카세미루가 좀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가 된 건 맞지만 이후에 또 클래스를 보여줬던 장면을 보면 그래도 역시 카세미루는 카세미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루크쇼 정말 잘해줬고 산초 자리를 오히려 대신해서 레시포드, 마샬 혹은 뭐 호날두 이렇게 나왔을 때 공격진이 또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저는 카세미로 보면서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잔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근데 이게 난 전진 패스 넣는 거 보면서 기존의 프레드나 아니면 맥토민이나 이 다른 삼선자원들이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을 역시 카세미루를 통해서 채워주는 게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구나.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그리고 레알에서 카세미루가 그 흔히 얘기하는 구르스로 더 잘했어요. 카세미루가 어쩌다 한 번 나오면은 잔실수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야 이거 카세미루 너무 혹사 아니야 하는 순간 그때 카세미루는 실수 없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따졌을 때 손흥민 건 거지. 맞아. 손흥민 선수도 쉬고 왔을 때 오히려 경기력 약간 떨어져 있다가 계속 경기 출전하면은 그냥 그대로 상승곡선 그리는 그쵸.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카드 한 장 받으면 카세미루 더 잘하고. 그쵸. 그 분야의 권위자 2명 있어요. 카세미루랑 자카. 자카. 자카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로 이적한 이후에 누적 퇴장이 없습니다. 근데 분데스 때는 5번 있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귀신같이 그렇게. 대신 이제 그 다이렉트 퇴장이 이제 컵대회에서. 다이렉트 퇴장 있죠. 네, 다이렉트 퇴장은 있어요. 컵대회에서 비중이 있게 그 카라바오컵 준결승이었으니까 그렇지. 조타한테 배 이렇게 찼던 거.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카세미루 구르스로 잘하고요. 네. 아마 어쨌든 잘할 겁니다 앞으로. 네, 맨유가 리그 2연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브라이튼 그리고 브렌트포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반부에 만났을 때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그런 팀들이고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 브라이튼하고 브렌트포드한테 패했었던 이 나비 효과는 시즌 막바지 됐을 때 이때 승점 못 벌었던 거 이거 분명히 다시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9경기에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1위팀인 아스날에게 거둔 승리 포함해서 7승 2패, 유로파 소시에다드전이랑 리그 맨시티전 이 2경기 졌습니다. 리그는 그냥 1패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맨시티 상대.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튼, 브렌트포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이 경기가 만약에 좀 더 좋은 결과로 끝났다고 한다면 맨시티전 대패 이외에는 이 승점을 쌓는 데는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맞아요. 되니까. 다 이겼으니까. 아스날이 기록한 올 시즌 유일한 패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고 아스날은 특히 이제 맨유전 제외해서 모든 대회 통틀어서 전승입니다. 지금 다 이기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어제 이제 맨유가 에버튼이랑 경기를 치렀는데 그 역전승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선제골 실점 이후 역전을 통해 100승을 거둔 팀이 됐습니다. 이 분야 2위가 토트넘이고 3위가 리버풀이네요. 리버풀도 뒤집는 힘이 좀. 근데 이거는 맨유가 압도적인 좀 15승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굉장히 전적이 많은데 뒤집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이거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퍼거슨이 경기 중에 조니 반스 불러다가 얼굴 빨개지고. 그래. 맞아. 예전 90년대 어느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야 하면서 나오는 그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동기부여를 워낙 잘 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후반에 뒤집는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예전 로마랑 할 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박지성이 가슴으로 툭 내줬는데 긱스가 그거 못 따라가가지고 못 받으니까 바로 퍼거슨 원샷 쳤는데 퍼거슨이 막 긱스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엄청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감독. 되게 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진짜 역대 축구 감독을 모두 통틀어도 최상위권에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는 맨유가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여기서는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용하죠. 유로파 그 오모니아 니코시아 상대로 사실 이 경기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전까지 포함해서 2경기 연속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맞지만 먼저 실점하는 이런 흐름을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골 장면은 사실 이어비가 너무 잘 찬 것도 있고 압박이 잘 들어온 것도 있고 카세미르의 잔실수도 약간 빌미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린델로프가 있을 때 아무래도 바란의 어떤 그
엄청난 안정감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떨어지죠. 이번에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린델로프는 언제나 그렇듯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부분에 대한 불안점이 좀 있긴 한 거죠.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린델레프는 그래도 꽤 괜찮았습니다. 네. 바란이랑 맥과이어가 둘 다 흔들리는 와중에 이제 물론 이제 바란은 부상 탓에 좀 결정하는 기간이 길긴 했습니다만 둘이 빠졌을 때 그래도 린델레프가 나와서 전 나름의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한계점이 있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프리미어리그 이적하고 맨유 이적한 이후에 우리가 봐왔었던 그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터나우 체제에서 맨유가 지금 명백하게 봤을 때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픽하는 그 이적생들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말라시아의 경우에도 그랬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리산드로 리산더가 특히 더 그랬죠. 피지컬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초반부 스타트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리산드로가. 갈수록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고 호흡이 좋아지는 거지. 초반부에 그런 의구심 섞인 시선. 그리고 그 의구심 섞인 시선의 방점은 안토니죠. 안토니가 명백하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 영입될 때 그 약간 몸이 좀 왜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왼발 슈팅 파괴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야 아약스에서는 스탯이 그렇게 저조하던데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모든 의심을 지금 다 불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에레디비지에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넘어왔었던 선수들 그리고 타리그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었던 선수들을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아약스에서 안토니가 보여준 것보다는 고점이 더 높았었던 선수들이에요. 스탯상으로도 훨씬 더 좋았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선수 막말로 봐 베르너를 보면 물론 베르너의 장단점이 뚜렷하구나 하나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두 자릿수 득점 박던 선수도 실패하는 게 프리미어리그인데. 베르바인만 해도 그 에레디비지의 그래. 폼이 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약스의 안토니랑 스탯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사실 베르바인이 조금 더 괜찮았단 말이에요. 에인토번 시절 봤을 때. 근데 이 안토니는 스탯으로 봤을 때 이런 선수들도 실패하는 리그인데 얘를 뭘 믿고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 거냐. 이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 출전 3경기 다 득점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옵타 기록 보니까요. 안토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뛴 프리미어리그 첫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맨유 선수라고 합니다. 뭐 지금 전 경기 리그 득점이니까 네. 아스날 격침의 1등 공신이기도 선제 하고요. 득점했고 네. 그리고 맨시티전 패배했지만 어쨌든 첫 만회골도 안토니가 넣었고 왼발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감겨가지고. 임팩트가 참 좋고 에버튼전에서는 또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었던 이 동점골. 맞아요. 이게 안토니가 담당을 했죠. 과감하게 찼죠. 다 이 왼발에서 나왔고 과감성이 돋보였다는 게 이골 장면들의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의 흐름을 안토니가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터나의 신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안토니 뭐 조선시대 삽니까? 헤드폰 볼 거예요. 기사 볼 거란 말이에요. 본인 올 때. 그리고 그 밑에 예를 들어 뭐 디에슬레틱 같은 경우에 기사 안토니 뭐 기사 뜨면 밑에 댓글 졸라 많이 달린단 말이야. 이 얘를 왜 이 돈 주고 영입하냐. 그런 거 보이도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감독이 해주는 그런 방패마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 너를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쵸. 너 제자잖아. 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토니한테. 그런 감독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FM에서는 있겠네. 네, 저는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FM에서. 네, 훌륭한 그 비난하고. 네. 근데 이제 터나의 신뢰도 저는 일단 1차적인 이유가 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데뷔전 데뷔골이에요. 너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게 특히 공격수는 이적을 해서 넘어왔을 때 이 본인의 데뷔골이나 데뷔 공격 포인트가 얼마나 빨리 터지느냐에 따라서 적응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의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물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실패하긴 했지만 이동국이 그 왼발 발리 슈팅을 조금만 더 골대 안쪽으로 집어넣었더라면 그 골대 맞은 게 너무 컸어요. 네. 근데 물론 골대 맞은 임팩트도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리고 또 발리하면 이동국이 발리잖아요. 맞아요. 본인 트레이드마크로 그렇게 넣었다. 나는 그러면 조금 더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팀도 좀 믿어줬겠죠. 네. 뭔가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스트라이커에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토니는 아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안토니 이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로는 이안 스토리 이 무어가 1972년 맨유 소속으로 첫 리그 3경기에서 같은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되게 오래전이네요. 프리미어리그 이제 출범 이전에 기록들이고요. 이 기록을 달성한 그 에버튼전에서는 이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상대 박스에서 최다 터치를 안토니가 기록을 했고 찬스 메이킹도 최다 그리고 픽파울 역시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 선수 자체가 좀 창의적인 그런 면모도 에버튼전에는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미가 크죠. 산초보다도 과감한 게 확실히 돋보여요. 그게 이제
이 오모니아전 이후로 터나우 감독이 라인업에 피드백을 준 게 저는 가장 좀 의미가 컸다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안토니의 자리가 고수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감성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안토니 굉장히 어메이징하다. 퀄리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데려왔다. 그리고 이 데려온 이유 증명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렇죠.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고 지금 레시포드와 함께 팀 내 리그 최다 득점자입니다. 3골 기록 중인 안토니인데 안토니는 그냥 이대로만 간다면 저는 그냥 무난하게 연착륙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네, 골로서 계속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매 순간마다 3경기 연속 골과 같은 임팩트를 남기기 힘들겠지만 그렇죠. 경기 영향력도 돋보이고 어쨌든 이 선수가 동료 활용을 또 잘하는 선수니까 분명히 지금의 출발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거라고 봐요. 호날두도 개인 기록을 하나 달성을 했어요. 에버튼전 역전골을 넣었죠. 그래서 클럽 커리어 700득점을 쏟아 그렇죠. 올렸습니다. 이게 호날두가 첫 득점 올린 이후 20년 2일 만의 기록이고 이게 5골 스포르팅 118골이 맨유 이제 1기 때죠. 레알이 450. 네. 레알 450은 미친 기록이고 유베에서도 100골이 넘었고 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6골 그래서 700골의 금자탑을 호날두가 쌓아 올리게 됐습니다. 득점하면 호날두죠. 그렇죠. 예, 이거는 호날두 득점 기록은 그냥 나중에 호날두 은퇴하고 후대에 돌아봐도 어떻게 이런 골 넣었나. 이제 홀란드가 거의 한 3, 4골씩 계속 넣으면 이 기록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기록을 네. 따라간다는 얘기니까. 다시 봐도 레알의 저 450골은 좀 대단하고요. 네. 보다폰 AIG 시절에 저 118골도 아주 멋진 골들이 많았죠. 네, 뭐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고 이제 안토니 역시도 여기 네. 이제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터나의 눈이 지금까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리그 경기 치르고 월드컵 브레이크에 이제 돌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후반기 됐을 때도 맨유가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사실 뭐 당장 이번 이제 유럽 대항전부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